본인이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 나왔더라? 문제를 풀다가 아마 너네가 가시리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중간 정도의 질문이 요 미의식과 관련된 어디냐? 35쪽입니다. 35쪽. 성경들고 가지고 문제가 나왔네. 35쪽 11번에 문학작품의 미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보이니? 네. 그 미의식과 관련해서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이제 뒷반에서 있었고, 내시타임의 반 아이들이 이게 뭔지 질문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게 기본 개념이라서, 문학의 기본 개념이라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테스트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 문제는 요 관련된 것은 문학비책 35쪽 11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미적 범주 해도 되고, 얘들아, 여기 밑줄 긋고 미의식이라고 적자. 미의식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감상법 지워버리십시오. 감상법 지우고, 미적 범주, 미의식은 같은 말이다.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미적 범주나 미의식이라는 건 어렵게 말을 했을 뿐이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 그냥 내 마음이 울린 거야. 감동. 마음이 움직인 거라 그랬어.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인간은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야.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 아름다움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네 개로 나눴다라는 걸 얘기했던 거지. 그 네 개가 승주야 뭐였다? 음, 영상 안 봤어? 음. 은서 영상 봤지? 네 개가 뭐였다? 안 봤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네 개가 뭐였냐면 얘들아 하나가 순고미, 자, 순고미, 두 번째가 우아미, 세 번째가 비극미, 네 번째가 희극미. 요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네 개가 드러날 때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여. 비극미하면 내 마음 어떻게 움직인 거야? 너무 슬픈 걸 본 거지. 슬픈 걸 보고 쉽게 말하자면 펑펑 울었어. 그럼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후련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려. 뭐 이런 거 있잖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이 많은 날은 집에 가서 저희 본대니까 1박 2일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뭐 뭐지? 러닝맨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보면서 딸딸딸딸 웃었어. 내 마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좀 응어리졌던 거, 좀 화가 나고 뭐 이러기도 했던 거, 이런 게 싹 다 풀려가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비금리나 희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문학에서는 숭고한 거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영주야, 숭고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 음? 뭔가 높고 좀 고상하고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존귀하다. 뭐 이런 거 느낀단 말이지. 그때야, 우리의 감동. 우아한 건 현실이 아름다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동. 이런 걸 우아함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 승주야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어. 그래서 너도 지금 그때 그 2주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이 시험 보느라고 안 나왔고 경주 안 나왔고 승주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서 질문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 그냥 넘어갔는데 내시타임에 가니까 질문이 나오는 바람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 반에서 설명을 했고 그 영상을 단톡방에 여기는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그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영상으로 봐.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 단톡방을 지금 신규생이라서 단톡방이 초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릴 테니까 이 세 사람은 단톡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요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번 시간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모의고사 같은 데가 나와. 모의고사 때 나오는데 그때는 이 대학교 한 1, 2학년의 교양 과목에서 배울 정도의 글이 출제가 돼.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그 전에 우리는 개념을 배우는 거지. 쉽게. 쉽게 개념을 배워서 아, 요건 요런 개념이구나 알고 있으면 독서 지문을 봤는데 미적 범주해놓고 막 이상한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뭐 있는 것이 어떻고 있어야 할 것이 어떻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아, 요거는 순금이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거기에 맞춰서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작품이다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밑줄 긋고 있는 것, 현재를 긍정하는 그지? 있는 것, 현재를 긍정할 때 나오는 미의식을 우리는 우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답은 우함이라고 적은 사람들은 맞아요. 됐죠? 그 다음 2번. 좌절이나 슬픔, 죽음을 각오한 데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단톡방에서는, 영상에서는 사실은 요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그 타임, 그 내시 타임에도. 그래서 설명을 안 했는데, 요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있는 것은 얘들아 현실. 그치?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현상이라고 말해. 개념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해본다면 2번 같은 경우 좌절이나 슬픔, 죽음을 각오한 데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그랬을 때 있는 것은 깨져 있는 상태. 현실은 엉망진창인 거지. 그러니까 좌절이나 슬픔을 느끼겠지. 선생님 설명을 적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있는 것, 현실은 깨져나간 상태다. 마이너스의 현실인 거야.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해. 죽음을 각오했다는 건 밑줄 보시고요.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 말 이해되고 있니? 어. 있는 현실 엉망진창? 예를 들자면 조국이 없대. 조선이란 나라 존재하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민주주의, 야, 누가 민주주의를 얘기해? 죽을래? 막 이러는 거지,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뭐 이러는 거지. 조선 사라졌어? 내가 죽어서 조선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나 죽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문학 속에. 그럼 우리가 그런 문학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얻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적이지만 장엄한 아름다움인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얘들아, 거기 비장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있는 것은 깨졌는데, 마이너스 현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하는 거.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비장미가 된다. 비장미는 비극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여기에 이제 비장미랑 비애미로 갈라지고요. 희극미도 둘로 갈라지죠. 해양미와 돌개미 이렇게 갈라져 있죠.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고요. 3번. 높은 이상을 바라본다거나 존경하는 대상을 예찬하는 것들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요거는 얘들아 전체 분위기 옆에다 적어봐봐.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높은 이상 동그라미, 존경하는 대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같이 묶으셔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 적어봐. 충, 표, 절개, 신의. 우리가 긍정하는 가치들 있지? 뭐 약속을 잘 지켜. 저 사람 참 믿음직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니? 그런 것들이 이퀄 유교적 덕목이야. 동양에서 굉장히 우리 같은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이게 바로 순공입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주로 민중이나 서민들이 귀족을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뭐냐? 너네 우리가 이제 서열 사회, 이장님,
서열 사회에서 민중이나 서민은 밑에, 귀족은 위에. 그런데 막가.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험한 사회, 독재자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 군주가 있거나 왕이 있거나 이런 사회에서 내가 민중인데 내가 왕을 깠다? 그럼 서진아 나 어떻게 되냐? 네가 왕이야. 근데 내가 민중이야. 근데 내가 막 너를 깠어. 그럼 너 어떡하냐? 참, 그렇지. 딱 그거잖아. 그럼 바로 그냥 달아난단 말이지. 근데 함부로는 혼자 할 때 잘은 찌를 짝자야 아니다. 찌르는 거야. 근데 돌려서 찌르는 거야. 돌려서 찌르는 거. 응?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찌르는 거지. 비판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에 얼버무려서 비판하는 거야. 웃음에 얼버무려서. 간접적. 비판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골갱이 혹은 풍자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갱이 혹은 풍자미. 얘들아, 뭐에 속해 있다고? 유찬아, 뭐에 속해 있다? 골갱이 뭐에 속하는 개념이다? 삐강미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골갱이 설명할 때 웃음에 비판, 조롱, 기득권을 깎아내린 뭐 이런 설명들을 그때 했던 겁니다. 했죠. 주로 이제 평민문화, 서민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미의식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5번 문제입니다. 5번이랑 똑같은 거야. 자연의 질서나 권위라는 건 기득권인 거지. 기득권. 밑줄 긋고 기득권. 그걸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병주야, 이게 어떤 미다? 이게 골개미다라는 설명을 지금 선생님 한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지지난주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 문제 답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갔습니다.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이번에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이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 은서야, 1번 좀 해석 좀 해봐. 어느 뭐라고?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에 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같은 가지의 자른 말이지. 옳지 한 가지에 나고 저는 냄새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나의 밑밥차에서 옳지 아야 감탄사 미타찰에서 다시 볼 것이. 만나볼 나 돌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제망매가 우리 신라 향가 중에 정말 문학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야. 오늘 테스트에 나와 있죠. 여기에 두 가지의 미가 드러난다 하면 어떤 미가 드러나겠냐가 질문인 거야. 그러면 유치하나 어떤 미가 드러난다? 비정미와 순고미가 드러난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니? 비장미는 상황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상황. 지금 보니까, 제망매가 혹시 알고 있나? 제망매가는 어떤 상황이니? 노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비극적인 상황인 거지. 그런데 왜 장엄해? 맞아요. 종교적으로 그걸 극복하죠.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에,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장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됐니? 그런데 숭고하기도 해. 왜 숭고하기도 해, 얘들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지. 죽음이라는 인간의 엄청난,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난제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거를 종교로 훌쩍 뛰어넘고 있더란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순고비도 나타나 이렇게 말함. 이해됐죠? 그 다음 2번.
자, 요거 우리 어디서 봤지, 승주야? 2번 우리 봤는. 읽었어? 아니야. 찬 기파란갑니다. 참 기파란갑. 그러면 자, 역시 영상으로 공부한 사람, 찬기파란가는 이 신규생들도 원장님이 숙제를 조금 주셨던 것 같은데 찬기파란가나 공부했다. 서진 안 했니? 했어. 혹시 해석이 될까? 대충이라도 한번 해봐. 아, 이뤄낼까 자갈벌에서 그 다음은 옳지 낭이 지니시던 끝을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아, 작가지 노포는 높아. 작가지가 높아. 어이구 잘했어. 눈이 못 덮을 고깔이요. 고깔은 화랑의 우두머리요. 그러면 와, 이 자갈벌에서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이 화자가 경주야 이 화자가 뭐 하고 있구나? 하고 있어요. 뭐를? 맞아요. 깃파랑이 구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입니다, 이것은? 자, 존경할 만한 가치를 예찬. 순검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죠? 이상적인 것을 예찬할 때 드러나는 미는 순검이다. 라는 얘기야. 3번을 한번 해볼까? 3번. 간밤에 눈이 갰어? 와, 경치가 달라졌어. 니네 얼마 전에 진짜 폭설이 왔잖니? 며칠 동안 선생님 그때 여기 방학하고 저 시골에 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 하루 종일 눈이 와가지고 진짜 눈덩이를 막 이만큼 여긴 어땠니? 엄청 많이 왔지. 그래갖고 막 다 설국이었잖니? 여기 지금 그려지는 상황이 그거다, 그치? 이 시에서도 간밤에 눈이 갰는데 눈이 다 그쳤지? 경치가 달라졌구나. 앞에는 넓게 펼쳐진 유리, 뒤에는 천번 겹친 옥외산. 선생님이 요거 한자를 풀어서 지금 적어놨어요, 일부러. 어? 앞에 얘들아, 이 사람 뭐 보고 있는 거냐면 강을 보고 있는 중이야, 물을.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었어. 얼어가지고 유리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만겹에 넓게 펼쳐진 유리라는 표현, 유리는 바다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다를 비유한 말이야. 그리고 뒤를 딱 돌아다 봤더니 산이 쫙 있는데 산에 흰 눈이 쫙 뽑힌 거지. 그래서 옥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와, 여기가 신선이 사는 세계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사시는 극락인가? 인간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영아, 지금 이 작품에 드러나는 미는 뭔 것 같다? 이거는 오함인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아,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현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오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됐죠? 4번으로 갑시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우리 은서야 기억나니 작품? 공무 도화가 그지? 가시님을 어이할고라는 얘기는 어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서가 뭐다? 체념, 탄식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나타나는 미의식은 뭐다? 그때 나타나는 미의식이 이해미가 됩니다. 자, 둘 다 얘들아, 둘 다 마이너스. 비극적 상황이 둘 다. 그런데 태도가 여기는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여기는 좌절하고 체념하고 상실하고 비애 슬프고 슬프다라는 뜻이야. 비애는 슬플비 슬플애. 그래서 여기 드러나는 미는 비애미가 됩니다. 요것도 끊어놓고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하고 갈까?
자, 지지난주 했던 수업 다 한다. 웃음에 비판, 조롱이 섞이면 골빈이, 해학미는 건강한 웃음이야. 재미있는 걸 보고 즐겁게 웃는 것 해학미입니다. 하나 선생님 추가하자면 평민문학에서는 요거 주의하고 가자. 빨간 펜으로 적읍시다,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평민문학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풀어버려. 왜냐? 조선 후기 평민들의 일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국민이고 서민 뭐 정도 민중이고 뭐 이렇지 않니? 근데 조선은 평민이다 그러면 그때 정말 계급 사회였었기 때문에 알지. 양반들이 이렇게 어깨를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쳤는데 야 저놈을 막 쳐라 뭐 이러고 막 죽여라 뭐 이러고 난리 부르스 치잖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대우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게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 너무 잘했지 우리가. 야 그때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일상이 다 거의 대부분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이야? 나 죽어 체념해 포기 막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남아 있을 상황이 아닌 거지. 너무 비극적인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극복을 드러 저항해 그러다가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오는데 그걸 계속 웃으면서 털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민문학 조선 후기까지 평민문학이 주로 드러나는 게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드러나는 웃음 우리가 건강한 웃음이다, 해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니?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거 중요하죠? 암기하고 자꾸 적용해 보는 거. 기억하고 가기. 이거는 별표 5개 체크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보잔 말이야, 5번. 5번을 보자고. 5번을. 승주야, 5번 좀 읽어줘봐. 행복해. 음, 모든 나는 감, 음, 님만 여겨. 홀딱 뛰어쭉 나서 보니. 님만 아니하고 으스러운 달빛인데. 그럼 나의 속였구나. 열구름의 열이라는 그 단어에서 여다라는 원형이 보여요. 그것만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갑시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열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여기 요것만 체크하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자, 많이 나오는 고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녀다, 니다 라고 써 있는 거 같은 단어야. 녀다라고 써 있거나 예다라고 써 있으면 살다, 지내다로 해석하거나 지나가다로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고전문학에는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암기해버려, 지금. 음. 살다 지내다 혹은 지나가다로 해석해. 맥락을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승주 한번 해봐. 열 구름이니까. 1번으로 해석할래? 2번으로 해석할래? 지나가. 그렇지. 지나가는 구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이해됐지? 지나가는 구름이 나를 속였구나. 자, 앞부분에서 병주야, 우리 시를 독해할 때, 세 사람은 잘 필기하면서 가야 돼. 시를 독해할 때, 시 앞부분에서 찾아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 뭐, 화자가 처한 상황. 음.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양한 필기해라. 시 앞부분에서 좀 찾아봐요. 그게 시를 독해하는 방법이야. 그럼 병주해봐.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어떤 지나간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어, 자기 헤어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어.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구나. 뭐 어떤 상황이 있었어? 아무 밤에. 이 그림자가 보이고 어, 어떤
그렇지. 맞아. 밤에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님인 줄 알고 찾아 이러고 한 거지. 그런데 지나가는 구름이었던 거지. 이런 상황이야. 거기서 상황을 뽑아내라 그러면 아까 이제 경주가 얘기한 상황이 뽑혀지는 거야. 이별이라는 상황. 뽑혀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은 다영아 플러스의 상황이다, 마이너스의 상황이다. 마이너스의 상황이다. 적고 가라 그 얘기. 승주 다시 읽어보자. 마지막. 마추와 반 일제만점 해녀 낮이란데 난 오늘 밤은 음. 마초하는 마침이라는 뜻이야. 마침 밤일세 망정.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 비웃을 뻔했구나. 이렇게 의역이 돼.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서진아, 님이 왔니? 님이 왔다니? 님이 안 왔단다? 그지? 네. 근데 이 사람이 다행이야 이러고 있어. 왜 다행이야? 응? 뭐라고? 저 스토리 짓지 말고 우리가 누가 말하고 있어? 괜찮아. 다행스럽대. 뭐가 다행스러워? 그 느낌이 올까? 그래서는 뭐가 다행스러워? 밤이 이게 다였어. 밤인 게 다행스러워. 밤. 바람 아니고. 밤이어서 왜 다행스러워? 밤에 때 아무도 밤이라서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한 거지. 님이 안 왔는데 막 뛰쳐나가고 잘 왔어 막 이러고 막 이런 거야. 응? 근데 밤이어서 우리 엄마가 자. 우리 아빠도 자고. 근데 날 못 본 거지. 아, 이러고 있다는 거. 서진이 어떤 상황인지 됐니? 응?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뒷부분에서 경주야? 뒷부분에서는 뭘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어? 상황에 대한 감정. 맞아. 상황에 대한, 자, 세상한 필기. 상황의 뒷부분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서 혹은 화자의 태도를 찾아봐야 해. 정서나 태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정서나 태도 밑줄 긋고 이 정서나 태도를 묶어서 대응 방식,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떠냐? 그러면 다행스러워. 다행스러워. 혹은 민망함, 좀 부끄러운 거. 내가 그렇게 막 설레발 치면서 막 착각했던 게 민망함 혹은 다행스러움이라는 태도를 드러냈단 말이야. 어? 그러면 너네 해보자 또. 또 해보지. 은서야, 이거 무슨 미? 해야 혜영이 맞아. 잘했어. 이거 왜 혜영이 같아? 그냥 웃음을 어, 하는 것보다 맞아. 비판이나 조롱 없이 웃음을 주고 있고 바로 여기야, 여기. 비극적인 상황이야. 님과 이별했다라는 상황, 님이 오지 않았다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를 해양미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갑시다. 두꺼비다, 얘들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는 강세 접사야. 그래서 마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구 달려가 앉아. 대충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봐봐. 두꺼비가 상황 잘 들어봐 얘들아. 두꺼비가 파리를 딱 물었다. 그리고 두엄은 걸음덩이야. 걸음덩이. 옛날에 보면은 왜 이렇게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뭐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에 이렇게 막 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더 다 수확하고 나서 남은 지푸라기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여기 발효가 되면 끝내주는 걸음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산더미처럼 올려놓는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두꺼비가 파리를 딱 물고 거기 위에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건넌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은 송골매. 송골매가 이렇게 쫙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떠 있거든. 가슴이 깜짝 놀라. 밑줄 그어볼까? 그러면 맥락을 이해했으면 유치원아 누가 가슴이 놀랐다는 거야? 두꺼비가 놀란 거야. 왜?
그걸 진짜 송골매가 다니 잡아먹일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훌떡 뛰어 내놨다가 내도 강세 접사 마구 달려 내려오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두꺼비가 자빠졌어. 그러니까 아마 얘들아 이게 지금 똥 거름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탁 자빠지고 나서 여기 다 묻었을 거란 말이지. 똥 거름덩이 다 묻혔어. 그래 놓고 모초라는 아차차 이렇게 해석되는 감탄사. 아차차.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날랜 내쉬 망정 해석이야.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구나. 멍들 뻔했구나. 병주야 누구 대사 같니? 두꺼비 대사 같지. 그지? 두꺼비가 이 똥더미를 탁 온몸에 묻히고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야. 무슨 미 같니? 서진아. 골개미 맞아요. 두꺼비가 누구 같니? 너도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두꺼비 딴거놀이 그래. 그 100%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맞아요. 여기서는 두꺼비가 탐관오리 맞습니다. 두꺼비가 탐관오리라는 정보가 본문에 있어. 본문 어디에 그 정보가 있을까? 첫 번째, 맞아요. 파리를 물고 있는 모습. 그럼 파리는 누굴까? 아마 백성들일 것 같죠. 맞아요. 백성들이고 두꺼비가 탐관오리고 그럼 송골매 누구 같니, 병주야? 좀 해봤다. 그러면 마음에 와서 뭐 해석 다 됐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작품이고 그래서 얘들아 기득권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골개미가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이렇게 미의식이라는 미적 범주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실제로 작품에 적용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고등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세 개가 고리를 계속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부가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처음에 뭔가를 배우는 거지. 배우면 선생님이 웬만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나면 이해에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 멈추면 안 되고요. 암기해야 돼. 암기는 쉽게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든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푸는 거죠. 응용하는 거지. 이 세 가지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는 게 공부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막히는 지점들이 이제 나타날 거야.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해 차원에서 멈춘 건가? 암기까지만 응용이 잘 안 되는 건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미의식 됐죠? 그 다음 제망매가. 제망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유찬이가 한번 해볼까요? 원문 읽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갑시다. 음, 이게 의시하는 거고 원래 해석이 미실정만 봐야 가까이 안 가. 하는 거. 여기서 먹는 걸로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나 나는 간다는 말도 여기 볼당하고 못다 이르고 갔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사의 길이 갈라진 갈림길이 여기야. 기억 여기. 여기는 어디다 유찬아? 극락이다. 생사의 길이 갈라지는 거. 생사의 길이 갈라지는 건 자, 여기가 죽음의 길. 여기가 삶의 길. 여기는 어떤 길이야? 인생에서? 여기 삶의 길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말은 하니 못하니 이제 더 이상 말은 못하는 세계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이승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여기는 이승인 거예요. 이승. 됐죠? 현재의 승이다라는 얘기야. 이승. 나는 간다. 있잖아. 누구의 말? 네, 죽은 누이의 말. 그 말 했다, 못했다? 못하고 죽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아까 연서 해석했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더에 떨어질 잎같,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같이 하단 가지라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 알아온겨 가는 곳 모르겠구나. 해석이 됐어. 뜨겁가자 서진아. 이른 바람은 뭘 상징한다? 이른 죽음. 맞아. 유절. 뭐 혹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연의 섭리 이렇게 해석했어도 맞죠.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잎이 떨어지는 거 떨어진 잎은 다영아 죽은 누이를 상징하죠. 잎이 떨어졌다라는 건 죽었다는 뜻이다. 그치? 죽은 누이. 한 가지에 나고 승주 기억 안 나요. 은서는 건강주? 같은 부모, 한 부모에게서도 나고 한 부모에게 나서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영상에 설명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부 안 돼 있던 친구들은 영상 보십시오. 아야, 아 감탄사다 얘들아.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 극락에서 맛볼 나, 만나볼 나, 도 닦아 기다리고다,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해석이 됐어요. A에 나타난 단어의 종류, 은서야? 그, 네, 아야, 감탄사입니다. 그 단어의 기능, 박스로 묶고 별표 5개. 자, 감탄사,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감탄사의 기능을 기억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 3개의 기능이 있다. 유치원아, 뭐? 응? 잘 모르겠어요. 은서는? 세상을 전환하거나 한 게. 네. 시상은 얘들아, 시 내용, 시인의 생각, 시상, 시작하는데 시인의 생각, 시의 내용, 무엇과 관련이 굉장히 높으냐? 정서와 관련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시상을 전환하거나 집약하거나 마무리하는 기능, 이게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감탄사의 기능. 시가 이렇게 시인의 생각에 따라 흘러왔을 거잖아. 근데 마무리에서 아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순간에 거기서 정서가 농축돼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정서가 확 바뀌거나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쓰인 감탄사니까 이걸 종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야. 이해가 됐니? 됐니? 이건 나중에 많이 쓰일 테니까 기억하고 갑니다.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게 되면 병주야 나타나는 어조가 있었잖아. 어떤 어조다? 감탄사를 사용하게 되면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고 가자. 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갑시다. 내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은서야.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것들, 영탄적 어조와 관련된 것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어. 영탄적 어조 만드는 방법. 뭐가 나타나면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 감탄사. 누가 누가 뭐라 했는데? 영주가? 어? 겹쳐서 폭격 조사 중 이어한 이시 음, 이어 이시여 여. 아 신이시여 이거지.
내 사랑이여. 이런 거. 요런, 요렇게, 요렇게 뒤에 붙는 말들 나오면 감정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예찬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 서리법. 서리법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정서를 강조하고 싶은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표현 기법이다. 또 느낌. 느낌표. 마지막 경주 저기 감탄형 종결 어미 순서 불러라. 보다. 도다 음, 구나 저는 뭐, 노라. 자, 감탄형 종결음이라는 아이가 있어, 얘들아. 보다, 구나, 노라. 암기하십니다. 보다, 구나, 노라. 요 세 개밖에 없느냐? 아니,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다 암기할 수 없어. 그래서 세 개 암기해서 뭔가 고전 문학을 읽는데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이 돼? 그러면 걔도 감탄형 종결. 응? 요세 개만 가르쳤다 준다고 세 개만 있다 이러면 안 돼. 엄청 많아. 세 개만 대표로 암기한 겁니다. 다섯 개입니다. 영판 적어조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문학 개념이라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박스로 묶어놓고 대표 다섯 개. 암기하고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야 여기 감탄사가 나왔기 때문에 승주야 무슨 어조다? 영탄적 어조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다. 그치? 비읍, 미타찰은 불교 용어야. 이 시에서는 함축적인 의미가 서지나 못하. 저승인데 그래, 누이와 시착화자가 다시 만날 장소지. 다시 만날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밑단찰에서 내가 만날 거야. 맛볼 나의 그러니까 나는 승주야 누구다? 화자다 누이다. 밑단찰에서 만날 나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화자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상황, 누이의 죽음 잡고 대응 방식, 종교적 승화 잡고 다영아, 그 종교적 승화와 관련된 종교성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두 개. 네, 미타찰이랑 도가 되는 거죠. 대응 방식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경주야 어디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했다?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향가, 십구체 향가입니다. 제망매가가. 그러면 십구체 향가는 승주야. 의미 단락이 몇 개다? 세 개다. 그래서 기, 서, 결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가른 거야, 지금. 기, 서, 결. 자, 다시. 의미 단락이 세 개로 나눠질 때 각각의 단락에 갖고 있는 명칭이 기, 서, 결이다. 그지? 기, 일으켰다는 얘기야. 시작했다는 얘기. 서는 본문이란 얘기고 결은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부분의 내용 정리해라.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말하기 방식 어땠냐? 직설적이었어. 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다 그 얘기인 거죠. 서부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내가 한부모에서 났는데 네가 떨어지고 나서 나는 네가 간 곳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때 나타나는 정서가 뭐냐? 형광펜 치시고요. 인생 무상의 정서가. 자, 우리 고등문학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정서가 뭐냐? 그럼 인생 무상입니다. 아니, 인생 무상이 도대체 뭐야? 영상에서 설명했나? 이 상이 은서야 무슨 상자? 아니, 유치원아, 너 영상 얼마 전에 봤지? 아, 영상 안 봤어? 사진. 상, 어, 항상 보지. 항상. 변함없음. 이 상이 갖고 있는 개념.
그런데 얘들아, 거기 앞에 뭐 붙었어? 무가 붙었지. 무는 무슨 무겠어? 없을 무잖아. 그러면 이걸 직역해. 인생 구상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어떻다? 끝없이 변한다. 끝없이 변한다. 특히 인생의 변화를 가장 전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뭐야? 노화랑 죽음이야. 노화랑 죽음. 이해되지 않니? 응. 인생이 지금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 내가 언제 죽는지. 인간은 모르잖아. 그래서 그 부자들 보면은 막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지. 막 계속 부정으로 자기 막 부를 자기 혼자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막, 야, 오늘 나 한 건 했어. 도박했다고 할까? 도박했어. 아, 나 오늘, 야,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집에 가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인생이 끝없이 변화. 요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 드러난 사건이 뭐냐? 죽음. 그래서 문학에서 인생구상 얘기를 할 때는 죽음과 관련된 맥락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상황, 끝없이 변하는 그 상황에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정서는 뭐냐? 헛되다, 덧없다, 허망하다. 이게 인생구상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 이해가 되니? 승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니, 그거잖아. 내가 막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난 내일 죽는데, 그러면 이거 헛되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게 인생 고상이죠. 그리고 서부분, 대방매가의 서부분에 나타나는 정서가 그건 거지. 한 가지에 맞서, 한 가지는 승주야 뭐의 상징이라고? 한 가지? 한 부모의 상징이라고. 나랑, 누이랑 같은 부모에게서 나 있었단 말이야. 누이와 내가 2% 비유가 된 거지. 근데 나는 붙어 있는데, 바람이 휙 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얘가 쫙, 휙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사라지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 옆에 있었는데, 분명히. 그 누이가. 그때 느껴지는 정서?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느꼈다. 서부분에서. 근데 그 인생무상을 느낀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대단히 비유적이었다. 상징적이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서부분에서 고도의 문학성을 느낀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마지막 시적 화자의 최종 태도, 종교적 승화가 나왔습니다. 됐죠? 장르가, 갈래가 뭐라고 서지나? 향가. 향가 중에서도 몇 구체의 향가? 10구체 향가. 10구체 향가는 병주의 무슨 뜻? 몇 줄짜리라는 뜻? 아니, 10줄짜리라는 뜻. 맞아. 10줄짜리 10구체 향가입니다. 그 갈래적인 특징, 박스로 묶고 별표 알고 갑시다. 갈래적인 특징. 하영이가 첫 번째, 1번. 안 됐어? 은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아,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 은서야, 정형시가가 무슨 말이야? 식이 정해져 맞아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라 향가 전에 배웠던 사람들 합시다. 은서야, 신라 향가 전에 있던 우리나라 시가 갈래가 뭐니? 있어요. 고대 가요야. 그럼 고대 가요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한자가 들어온 다음에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였어.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 있었다 없었다? 정해진 형식이 없었던 거야.
고대 가요대 다음에 나오는 갈래가 뭐라고? 신라의 향가. 신라의 향가부터는 특히 십구체 향가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야? 정해진 형식이 나타나는 거야. 정해진 형식. 그게 여기야. 십구체 향가의 특징. 십구체 향가의 특징. 보이니? 십구체 향가의 특징을 봤더니 1번 해봐, 서진아. 1번 읽어봐. 그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정해진 형식이었다. 정해진 형식. 상담의 의미 구조. 이거를 주로 어떻게 나눴어? 주로? 네 줄, 네 줄, 두 줄. 요렇게 주로 나눴어. 100%는 아니야. 한 90%. 이렇게 갈라지더라. 문장이. 그래서 의미 구조 3개 나오는 거. 그 다음 또 있지, 연수야? 어떤 형식적인 특징? 누구와 식구를 묶어 낙구라 부르고 낙구의 참모를 감탄사를. 맞아. 이걸 묶어서 낙구라고 부르고 여기 첫머리에는 항상 뭐를 쓰더라? 감탄사를 쓰더라. 아야! 라는 그 감탄사. 그걸 사용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감탄사는 특정 기능을 갖고 있더라. 병주. 어떤 기능? 시상을, 정서를 가했잖아. 이찬이, 아까 응? 전원이 전환하거나, 마무리하거나, 집약하고, 3가지 기능을 하더라. 이렇게 시가의 최초로 정해진 형식이 나타났다. 어디부터? 한가. 특히 19제 한가. 라는 게 첫 번째 특징.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갑시다. 2번 타영이 합시다. 누구의 노래? 사랑이나 승려? 신라? 귀족의 노래였어. 병주야, 뭐와 함께 전해진다? 또 배경사와 함께 전해져요. 은서야, 뭐로 표기됐다? 상차로 향찰로 표기됐어. 유치원아, 3가지의 형태가 있었어? 맞아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었어요. 됐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주관식 테스트를 봐요. 문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작품을 조금 익숙하게 익혀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주관식 테스트를 니네가 치르려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오세요. 했다고 영상을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오시면 안 되고요. 필기하면서 실제 수업을 듣고 내가 내일 테스트를 할 거야, 이거. 내일 시험을 봐요, 관련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해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암기. 암기를 하는 거야. 암기를 해가지고 주관식 테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완벽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수업이 있다고 아, 금요일 저녁쯤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나? 하고 교재를 펼치면 학원을 가기 싫어지는 거지. 학원 가기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숙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오늘 내일 사이에 다 단톡방에 숙제를 올리거든. 그러면 내일부터는 적어도 하나씩 2개씩 잡아가지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계획표에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과한 사람이 있나요? 벌써 통과했니? 태양 그리고 나한테도. 승주도 나한테도. 내고, 음, 내가 요 잡지를 단톡방에다가 또 올릴 테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가 수업하려고 작정했던 내용은 하나도 못했네. 자, 숙제다, 숙제. 숙제. 다음 주에 어디까지 해오라 그랬어? 가시리부터 어디까지? 동동까지. 응, 나도 붙여놓자. 숙제를. 가시리부터 동동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마더텅 숙제입니다. 마더텅도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왔어야 되는 숙제, 수준을 한 번 더 보고 와라. 이번 주에 해왔어야 되는 숙제인데, 요것도 마더텅도 내가 줄일게. 마더텅 16에서 17쪽까지 체크. 16에서 17, 32에서 33. 됐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거기까지는. 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된 상태로 제대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